맨해튼의 추운 겨울 저녁, 트라이베카에 위치한 호화로운 아파트의 불빛이 로버트 드 니로의 낡고 칙칙한 얼굴을 비춘다. 한때 할리우드의 전설로 세상에 알려졌던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내 그레이스 하이타워와 마주 앉아 있다. 이 대화는 그 어떤 대화와도 비교할 수 없다. 카메라도 스포트라이트도 없이 벽난로 옆에 앉아 81세의 드니로가 처음으로 털어놓는 진실과 마주하는 두 사람. 그레이스는 섬세하고 통찰력 있는 목소리로 그를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인도하고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팬들조차 예상치 못했을 순간들을 함께한다. 항상 강하고 불굴의 이미지를 유지해온 로버트 드 니로가 자신의 삶을 형성해 온 깊은 슬픔에 대해 털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버트 드 니로는 1943년 8월 17일 뉴욕 맨해튼의 예술가 가문에서 태어났다. 추상 표현주의자였던 아버지와 시인이자 화가였던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드 니로에게 예술에 대한 사랑을 키워주었다. 하지만 드 니로의 어린 시절은 화려하지 않았다.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그에게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저는 길을 잃은 기분으로 자랐어요. 그는 낮고 슬픈 목소리로 그레이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재능은 있지만 거리를 두시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일에만 몰두하셨어요. 저는 그리니치 빌리지 거리를 헤매며 속할 곳을 찾아 헤맸죠. 그 외로움은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정신에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그레이스에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거절당한 역할이나 경력의 실패가 아니라 군중 속에 서 있을 때조차 느끼는 고립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죠. 그는 말했습니다. 명예, 돈, 가족이 있었지만 항상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앉아 뉴욕 거리를 바라보며 제 삶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가족의 애정 없이 자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타로서 드니로는 불사신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는 슬픈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의 판단 없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드니로가 과거의 관계들을 돌아볼 때 그의 외로움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적인 관계는 종종 명성의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항상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촬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돌아갈 곳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은 마치 벽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를 갈라놓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진정으로 소통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슬픔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고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피어나는 밑바탕의 흐름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로버트 드 니로의 삶은 화려한 스크린 속 페르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비극적인 시기들도 겪었습니다. 가장 슬픈 순간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1993년 그레이스에게 아버지 로버트 드 니로 시니어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재능 있는 예술가였지만 외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제 자신,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인한 외모 뒤에 숨겨진 그 고통은 진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드 니로의 삶에서 또 다른 비극은 자녀들과의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여러 번 결혼하여 7자녀를 낳은 그는 항상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일과 명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종종 자리를 비웠습니다. 생일 파티도 학교 공연도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그는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삶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가끔은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아버지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레이스가 들려준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명성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상처를 지닌 인간임을 보았습니다. 로버트 드 니로의 경력은 그의 재능과 끊임없는 헌신을 증명합니다. 뉴욕 무대에서 활동하던 초기 시절부터 그는 존경받는 배우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1973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보여준 획기적인 연기는 그를 스타덤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대부 2에서 젊은 비토 콜런의 역을 맡아 첫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가 그레이스에게 말했다. 저는 제 역할을 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모든 역할은 그에게 도전이었고 무자비한 범죄자부터 복잡하고 평범한 인물까지 등장인물의 영혼을 파고들어 그들의 삶을 살아야 했다. 드 니로는 몰입도 높은 연기로 유명하며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한다.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 트래비스 비클 역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뉴욕 거리에서 실제 택시를 운전하며 등장인물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택시 운전사 생활을 했다. 영화 성난 황소에서 제이크 라모타 역을 위해 권투 선수의 쇠퇴를 연기하기 위해 45kg을 증량했다. 이러한 노력은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게 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더 이상 알 수 없는 날도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너무 많은 삶을 살아서 제 진짜 삶을 잊어버렸죠. 하지만 바로 그러한 헌신 덕분에 그는 2번의 오스카상과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 중 한 명이 되었다. 드디로는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목표를 계속 세웠습니다. 그는 젊은 영화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트라이베카 프로덕션과 트라이베카 영화제를 설립했고, 이는 자신을 키워준 예술계에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저처럼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트라이베카 영화제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저는 제가 뭔가 제대로 해냈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과 결혼은 드 니로의 삶에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1997년 결혼한 이후 20년 넘게 그레이스와 함께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일의 압박,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성격 차이로 인해 그들은 여러 번 이별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 특히 2아이를 향한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여성입니다. 그는 감사하는 눈빛으로 말합니다. 그녀는 제가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드니로의 모든 연애가 좋은 결말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1976년부터 1988년까지 다이앤 에벗과 맺었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별 후 그는 남편으로서뿐만 아니라 아들 라파엘의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제가 그랬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후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과 결혼 생활의 슬픔은 비록 조심스럽게 숨겨졌지만 그의 인생 이야기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드 니로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난 황소를 끝내고 몇 년 후였죠.
그 역할은 저에게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미지에 흠집이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하고 불사신 같은 로버트 드 니로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게 약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와 함께라면 그는 마음을 열 만큼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표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비밀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그가 결코 말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랑해온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우였고 그녀의 재능과 따뜻한 마음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면 우리 우정이 깨지거나 더 심한 경우 거부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비록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슬픔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조용한 고통이었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드 니로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반짝이는 뉴욕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제 인생은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상처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레이스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영혼의 시면을 탐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후광과 어둠이 뒤섞이며 깊이와 인간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고통으로 가득한 로버트 드 니로를 만들어냈습니다.